매주 반찬을 싸서 갖다 주는데 아들은 이젠 그만 좀 하세요라며 문 앞에만 놓고 들어가 버렸어요. 며느리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들립니다. 도와주고 챙겨주고 사랑했을 뿐인데 언제부턴가 자녀와 거리가 생기고 말수가 줄고 마음이 다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랑을 주었는데 왜 오히려 벽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녀는 이미 아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내가 키운 아이에 머물러 있죠. 자녀가 독립을 원할 때 부모는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고 서운함과 외로움이 뒤섞인 감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멀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성인 자녀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부모의 5가지 실수와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멀어지게 만드는 5가지 실수. 사랑이 때로는 거리를 잃었을 때 생기는 일들. 1. 조언이 아닌 통제로 들릴 때. 우리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말합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은 별로야. 다시 생각해봐.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는 그 말을 관여나 감시로 받아들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경험에서 나온 충고지만 자녀는 내 삶에 끼어드는 간섭으로 느낍니다. 한 가족 상담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대신하려는 순간 자녀는 부모에게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말은 적당한 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올 수 있는 부모가 진짜 현명한 부모입니다. 2.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라는 기대.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없는데. 그때 집 살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 말은 부모에게는 사실이지만 자녀에게는 감사보다 부담으로 남습니다. 부모의 도움은 선물이지 계약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의 기대가 높으면 자녀는 점점 전화 횟수를 줄이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사랑이 거래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3.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 그 직장은 내가 감당 못해. 그 사람은 너랑 안 어울려. 이 말 속에는 걱정보다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 눈엔 부족하구나라고 느끼죠. 결국 부모의 완벽한 기준이 자녀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보호의 역효과라고 부릅니다. 자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율성 침해로 작용하는 것. 자녀가 결혼 후 부모의 조언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 자신의 외로움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마음. 요즘 왜 연락이 뜸하니? 언제 집에 한번 오니? 이 말이 자주 나온다면 그건 보고 싶다보다 내 외로움을 채워달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미 자기 가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모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의존을 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균형을 잃고 점점 피로해집니다.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의무가 되면 그 순간부터 자녀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5. 결혼한 자녀에게도 여전히 부모 역할을 하려는 태도. 이건 정말 많은 부모님이 하는 실수입니다. 자녀가 결혼했어도 여전히 내 아들, 내 딸로 대하죠. 그러다 보니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에도 자연스럽게 개입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하니? 사위는 좀 더 신중해야지. 이런 말들은 의도는 사랑이어도 결국은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을 만듭니다. 가족상담 전문가 이 박사는 말합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나는 그냥 조언한 거야입니다. 조언은 상대가 요청할 때만 사랑이 됩니다. 결혼한 자녀는 이미 자신의 가족을 꾸린 어른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하도록 믿어주세요. 그 신뢰가 바로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이어서 이런 갈등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왜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힘든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멀어지는 건 외면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성인 자녀와의 갈등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바꾸지 못해서 생깁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걱정돼서 그랬다. 잘 되길 바랐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이 끝난 게 아닐까? 내가 없어도 괜찮은 걸까? 자녀의 독립은 부모에게는 곧 빈자리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한 가족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의 통제는 대부분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 사랑을 감시로 느끼죠. 부모가 한 발 물러설 때 자녀는 오히려 부모에게 더 마음을 엽니다. 즉 거리를 두는 것이 곧 믿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재감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무엇을 해주는 부모였다면 이제는 지켜봐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럴 수 있지, 내가 잘 해낼 거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모가 이제 너는 내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순간 자녀는 처음으로 부모의 사랑이 진짜였구나 하고 느끼는 동시에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녀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관계의 증거입니다. 부모의 존재는 여전히 든든한 울타리지만 이제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곁에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멀어져야 덜 아프고 어떻게 사랑해야 진짜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성인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 실천법 4가지, 현실적인 방법과 사례로 풀어드릴게요. 1. 도와주는 부모에서 지켜봐주는 부모로 바꾸기. 많은 부모님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애가 힘들어 보여서 그냥 도와줬어요. 하지만 자녀는 그 도움을 때로 불신으로 느낍니다. 내가 아직도 혼자선 못한다고 생각하나 봐. 실제 61세 장영숙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져 결혼한 딸의 집안일까지 자주 도와주러 갔죠.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다 줬지만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긴 한데 이젠 제가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처음엔 서운했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이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 후 장 씨는 일부러 발걸음을 줄이고 대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고만 말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니 장 씨도 자녀도 좀 더 편해졌습니다.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진짜 신뢰는 내가 빠졌을 때 자녀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구나. 지켜보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 기다려주는 건 방임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2. 자녀의 삶의 질문보다 공감을 늘리기. 요즘 회사는 어때? 그 사람은 믿을 만하니? 애는 누가 봐? 이런 질문들은 부모 입장에선 관심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때로 신문처럼 느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대신 공감은 대화를 이어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바쁘지? 그래도 내가 잘 버티고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편안한 부모의 신호가 됩니다. 58세 윤성자 씨는 아들이 결혼 후 전화를 잘 안 하자 서운해서 매번 왜 전화 안 하니? 라고 물었는데 그 말을 바쁠 텐데도 전화해줘서 고맙다로 바꾼 순간 아들이 먼저 전화를 자주 걸기 시작했습니다. 공감은 간섭보다 강력한 관계의 끈입니다. 3. 자녀의 결정을 내 기준이 아닌 그들의 기준으로 보기. 나는 내 나이 때 그렇게 안 살았어. 그건 실패할 게 뻔해. 이런 말들은 부모의 경험에서 나오지만 자녀는 전혀 다른 시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60대 박영희 씨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무모하다며 반대했지만 그래, 내가 진심이라면 한번 해봐라고 말한 뒤 아들이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신뢰가 자녀의 용기를 만들어준 거죠. 부모의 인생은 지도가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은 그들이 직접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4. 함께보다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기.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중심이 그들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이미 자기 가족이 있고 부모의 정서적 공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59세 김은자 씨는 결혼한 아들에게 자주 밥 먹으러 오라고 했지만 늘 바쁘다며 거절하는 아들에게 서운함만 쌓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시청각 봉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들이 오히려 엄마, 요즘 즐거워 보여요라고 하며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자녀에게 집착할수록 멀어지고 내 인생을 충실히 살수록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멀어진 이후의 부모 마음, 허전함, 공허함, 그리고 새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게요. 사랑은 함께 있음보다 존중 속의 거리에서 더 오래 남습니다. 자녀에게서 한 발 물러섰을 때 부모의 마음에는 2가지 감정이 찾아옵니다.
홀가분함과 허전함. 도와주지 않아도 잘해내는 자녀를 보며 안도하면서도 이제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가끔 가슴을 시리게 만들죠. 하지만 그 허전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사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1. 마음의 빈자리를 관심으로 채우기. 자녀의 일상에서 손을 뗀 만큼 내 일상에 새로운 관심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동안 미뤄둔 취미, 배움, 사람들, 무언가에 집중하는 순간 외로움은 줄고 생기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실제 62세 박정숙 씨는 결혼한 아들에게 집착하듯 전화하던 습관을 버리고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다시 살아나니 아들에게 집착하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었어요. 2. 자녀를 성공작이 아닌 성장 중인 사람으로 보기. 부모는 종종 자녀를 자기 인생의 결과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자녀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완성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 실수하고 배우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시행착오는 부모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그들 인생의 교훈이에요.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스스로 커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3. 부모의 행복이 최고의 유산이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면 마음이 편해요. 엄마가 자기 인생 즐기시니까 나도 행복해졌어요.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행복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행복한 부모는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나 없이도 잘 지내는 부모를 본 자녀는 비로소 마음 편히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4. 함께보다 존중으로 남기. 자녀와의 관계는 매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따뜻하게 떠오르는 관계여야 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할 때 그 거리는 멀어져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같이 사는 사랑이 아니라 멀리 있어도 연결된 사랑을 연습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에게 너무 서운하거나 너무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로 정하겠습니다. 당신이 조금 멀어지는 그 자리에서 자녀는 성장하고 당신은 다시 빛을 찾을 겁니다. 자녀와의 거리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이 성숙해지는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 리셋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